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6번째 시간으로 가마복고, 단보루, 나라시, 즈봉, 나오시, 꼬붕, 오로시, 마도로스, 고메타, 하바 이렇게 151번부터 16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1번째 시간으로 가마복고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가마복고로 검색하면 생선을 으깬 살을 성형해서 가열한 생선 반죽 제품의 일종, 넓은 뜻의 가마복고에는 많은 종류가 있음, 좁은 뜻으로는 찜판 가마복고를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마복고의 어원 유래를 보면 가마복고는 옛날에는 가느다란 대나무를 심으로 해서 생선 으깬 살을 발라 붙여 구운 것을 의미했으며, 그 모양이 부들 이삭을 닮았다 해서 가마노호, 부들의 이삭이라 불리웠음. 저는 개인적으로 부들을 참 좋아합니다만 부들의 이삭이 점점 익으면 솜털처럼 바람에 날리는데, 낫에 손가락을 베이거나 할 때 이 솜털로 지혈하면 피가 금방 멎어서 처마 밑에 상비약으로 매달아 두었던 어릴 적의 아련한 추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모야마 시대에 고안된 판에 붙인 가마복고의 등장에 따라 그때까지 가마복고라 불리고 있던 대나무에 발라붙인 것은 단면이 대나무를 자른 면처럼 보인다 해서 치쿠와 가마복고라 불리며 생략에서 치쿠화가 되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케 치쿠화는 아와 오도리로 유명한 도쿠시마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오세치히는 정월 초하루에 먹는 요리를 말하는데, 여기에 홍백의 가마복고가 빠지지 않는 것은 새해 첫 일출을 상징하기 때문이랍니다. 일본 우동에도 빠짐없이 들어있는 가마복고입니다. 네이버에서 오뎅을 검색하면 어묵만의 이미지들이 뜹니다만, 야후자판에서 오뎅을 검색하면 오뎅탕, 오뎅전골과 같은 이미지들이 뜨며 오뎅의 식재까지 나열됩니다. 일본 백과에서 오뎅으로 검색하면 냄비 요리의 한 가지, 오뎅의 명칭은 오뎅각구의 약어로 그 어원은 댕각구임. 덧붙여 모심기 할 때 풍작을 기원하는 춤을 추며 입었던 색색까지 옷이 하얀 두부에 색이 다른 미소를 바른 요리와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뎅과는 다소 느낌이 다른 오뎅이군요. 네이버에서도 가마복고, 치쿠화로 많은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오뎅, 가마복고, 치쿠화는 일본의 고유 음식 문화이므로 그대로 말해도 되겠지만, 굳이 오뎅을 어묵이라 바꾸어 말한다면 가마복고는 흰살 어묵, 반달 어묵 등으로, 치쿠화는 대나무 어묵, 대롱 어묵 등으로 바꾸면 어떨지요? 별점 3점 주겠습니다. 게맛살을 일본에서는 카니가마라 하는데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 올려봅니다. 카니가마는 카니 가마복고의 줄임말, 풍미, 식감, 색, 모양을 게살과 비슷하게 만든 가마복고를 말함. 실제로 주 원료는 대구임. 전후 일본의 식품 3대 발명의 하나, 식품 3대 발명품은 인스턴트 면, 밀봉 카레, 그리고 카니가마라고 일컬어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가마복고로 검색했더니 난데없이 캠핑 텐트 이미지들이 많이 뜨는군요. 다시 야후자판에서 가마복고 텐트로 검색하면 터널 텐트를 그렇게 말하는군요. 가마복고 텐트와 가마복고의 이미지가 닮았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1번째 시간으로
가마복고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2번째 시간으로 단보루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단보루를 검색하면 보루는 영어 보드에서 나온 말이라 전제하며 첫 번째, 물결 모양으로 성형한 속지의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평평한 두꺼운 종이를 합쳐 붙여 만든 반지, 대부분 상자 등에 씀. 두 번째, 일의 것으로 만든 상자, 단보루 받고 이렇게 설명하며 단보루, 단보루 받고 둘 다 비슷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먼저 단보루란 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어에서 보루로 표기된 외래어로는 보루, 둥근 것, 공, 연관어로는 볼펜이 있죠. 보루, 판지라는 뜻에서 보루감의 약어, 또 담배 10갑 한 줄을 세는 단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만 오히려 일본에서는 담배 10갑 단위로 보루보다 커튼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의 보루는 영어 보드의 꼬리음이 탈락된 것임, 이렇게 주기하는데 반대로 묵음되는 R을 알파벳 그대로 읽어 르로 표기합니다. 더욱 헷갈리는 것은 스노보드 등에서는 보드로 표기합니다. 더구나 일본어에는 여, 모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가 우리와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단보루의 어원 유래가 참 재미있습니다. 단보루는 1856년 영국에서 실크햇의 안쪽의 땀을 흡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미국에서 포장의 완충제로 사용된 이후 진화를 거듭하면서 1894년에는 드디어 단보루로 만든 보루박스가 탄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09년에 처음으로 단보루가 생산되었으며 단보루란 명칭도 이때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되면서 1964년 한국골판지공업협회에서 골판지를 공식 용어로 채택하기 전까지 우리도 수십 년 동안 단보루라고 말해온 셈입니다. 단의 일본어 음독이 우리와 같아서 거리낌 없이 써온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택배가 대세인 이 시대의 우리에게 골판지는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아직 단보루, 보루박스, 단보루박스로 검색이 됩니다. 단보루 연관어도 많습니다. 단보루 니트는 설명이 깁니다만 겉감과 속감 두 장의 문단을 겹쳐서 중사로 연결해 만든 저지의 한 가지, 그 단면이 단보루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이렇게 설명하며 파카 등의 원단으로 쓰입니다. 네이버에서도 단보루, 단보루 원단으로 이미지가 검색되는군요. 단보루 베드는 2021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등장해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으며 재난이 많은 일본에서는 재해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는군요. 세계적인 가구 메이커 이케아에서도 단보루 가구를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답니다. 단보루관이 검색된 것은 충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전사한 장병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사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스리랑카에서 코로나 때 사용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페트 천국인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의 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보루 드론까지 개발되어 전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보루박스를 보루박고라 말했던 기억입니다. 상자라는 뜻의 학고가 보루와 합치면서 연탁되어 박고가 된 거죠. 이 보루박고가 보루박스로는 바뀌었습니다만 보드를 우리식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보드박스로 표기할 기대는 걸지 말아야겠죠. 보루박스는 골판상자, 골판지 상자로 바꾸어 쓰고 단보루도 골판지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골이 순수한 우리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콜러게이티드 패케이징 케이스의 콜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콜러게이트를 검색하면 첫 번째 물결 모양으로 주름 잡다,
두 번째, 주름지게 하다. 이런 뜻이군요. 단보로에서 진화된 단프라가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골판을 말하며 단프라 박스는 우리 일상에서도 포장이사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2번째 시간으로 단보르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3번째 시간으로 나라시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라시로 검색하면 첫 번째, 길들이는 것, 익숙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습관, 관습, 풍습, 관례 이렇게 설명하며 나라시의 동사 원형 나라스로 검색하면 첫 번째, 익숙하도록 하다, 친숙하게 하다, 길들이다, 두 번째, 연습시키다, 배우게 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 나라시를 이미지로 검색해보면 나라시 운전 관련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신차 길들이기란 뜻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먼저 한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관의 후는 익숙하다라는 뜻의 자동사 나래로 익숙하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 나라스이며 음은 칸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버릇관이며 습관에 쓰입니다. 순의 후는 길들다라는 뜻의 자동사 나래로 길들이다라는 뜻의 타동사 나라스이며 음은 슌, 쿤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길들순이며 순치에 쓰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라시 운텐으로 검색하면 새로운 공업 제품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공업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풀로 사용하지 않고 성능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킴 또는 새로운 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운용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적인 기간을 가리켜 말하는 수도 있음. 이렇게 설명하며 신차 나라시, 오토바이 나라시 등의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인체에 연관된 나라시도 있습니다. 어깨, 손, 다리, 입, 이때는 몸풀기, 준비운동, 연습 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 말 등의 동물에게는 길들이기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제 나라시는 길들이기, 길들임, 연습, 적응 등으로 경우에 맞게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예문으로는 신시아노 나라시 운転のためにドライブに行きましょう. 새 차의 나라시 운전을 위해 드라이브하러 갑시다를 듭니다. 그런데 네이버 사전에서 나라시를 검색하면 일본어라 명시하며 군인들의 언어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루는 말 이렇게 설명하며 나라시 작업으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포클레인과 같은 중장비와 함께 땅 구르는 작업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때의 나라시란 뜻은 한자가 다릅니다. 균의 후는 고르다라는 뜻의 동사 나라스이며 음은 킨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고를 균이며 균 등에 쓰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라시를 검색하면 평평하게 하는 것, 평균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며 우리는 땅 고르기, 평탄 작업 등으로 바꾸어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포클레인은 프랑스의 중장비 제조회사 명이며 정식 명칭은 엑스커베이터 또는 백호라고 말합니다. 와전되어 사용하는 나라시란 말도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나라시 택시로 검색하면 대부분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자가용을 가리킵니다만 이 말은 나가시 택시에서 와전된 말이며 나가시 택시란 택시 정류소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많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영업하는 택시를 말하며 이렇게 뜻도 와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가용 영업 행위를 시로타쿠라고 말합니다. 시로는 우리처럼 자가용의 흰색 번호판을 의미하며 타쿠는
타쿠시의 줄임말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3번째 시간으로 나라시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4번째 시간으로 주봉이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주봉이란 참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주봉을 검색하면 프랑스어 주퐁이라 명기하며 양복을 말하며 허리부터 아래로 입는 다리 부분이 두 가랑이로 된 바깥에 입는 옷의 총칭, 길이는 여러 가지이지만 발목까지 긴 바지가 많음, 이렇게 설명하며 야후자판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어원 유래사전에서는 주봉은 프랑스어인 주퐁이 변화된 말, 주퐁은 여성이 스커트 안쪽에 입는 패티코트를 말하며 남성이 몸에 걸치는 헐렁한 의복을 말하는 아라비아어에서 유래함. 주봉은 에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에 걸쳐 급속히 쓰이게 되어 한자도 여러 가지로 표기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도 네이버에서 주봉, 스봉, 주봉 등으로 이미지들이 검색되며 네이버 사전에서 주봉을 검색하면 프랑스어 주퐁에서 나온 말이라 명시하며 양복바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복식 용어 중에 조끼가 있죠. 네이버 사전에서 조끼를 검색하면 일본어라 명시하며 배자와 같이 생긴 것으로 한복에는 저고리나 적삼 위에, 양복에는 셔츠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는 옷,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끼가 일본어라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지, 저고리처럼 조끼도 긴 세월 동안 우리말처럼 써왔기 때문이죠. 다시 일본 백과에서 조끼로 검색하면 포르투갈어라 명시하며 민소매로 기장이 짧은 동의, 보통은 신사복 한벌의 한 가지로 상의의 및 와이셔츠의 위에 입은 베스트, 지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음표가 붙은 이유는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에서 유래되었다는 다른 설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여하튼 조끼는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양의 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끼는 이제 우리 표준어처럼 버티고 있어 부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주봉이란 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따라서 주봉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바지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16세기 후반 나가사키가 개항된 이후 새로운 서양 문물과 함께 주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언어들이 일본어로 유입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만 근현대에 와서는 프랑스어도 적잖게 유입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비누를 사본이라 말했는데 프랑스어 사봉이 일본을 거쳐왔고요. 일본에서는 먹거리를 구루메라 하는데 미식가를 뜻하는 프랑스어를 우리는 고메라 표기합니다.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란 먹방이 유명하죠. 빨간색을 뜻하는 루즈는 립스틱을 말하고요. 우두머리를 뜻하는 셰프는 조리장, 요리사를 말하고요. 간이식당을 뜻하는 뷔페는 뷔페를 말하고요. 함께라는 뜻의 아베크 등이 있으며 메이커의 이름을 따온 말도 있습니다. 저발기 바리깡은 프랑스의 메이커 베리콘트에서 나온 말이고요. 굴삭기 포크레인도 프랑스의 메이커 포클레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4번째 시간으로 주봉이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5번째 시간으로 나오시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오시로 검색하면 첫 번째, 비뚤어짐이나 잘못 등을 바르게 하는 것 또는 부서진 것을 본래대로 하는 것, 예문으로 카메라를 고치려고 내놓다를 듭니다. 두 번째, 기물의 수리를 하는 직종 또는 그런 사람, 예문으로
자물쇠 수리공을 듭니다. 야구자판에서 나오시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의류 수선 관련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류가 생활에 밀접해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제품에는 불량이 나올 수 있고 사용 중에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고치는 일을 나오시라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에서는 이거 나오시죠? 하면 이때에는 불량이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야구자판의 나오시 이미지에서 의류 수선 외 몇 가지 나오시를 찾아봅니다. 화장 고치기, 자물쇠 고치기, 반지 고치기, 다시 굽기, 컴퓨터 수리, 지붕 다시 잇기 등이 있으며 나오시야는 수선점이나 수선공을 말합니다. 네이버에서 나오시를 검색하면 맨나오시란 말과 함께 숫돌 이미지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야구자판에서도 맨나오시로 같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대바보초는 시카를 말하고요. 토이시는 숫돌을 말합니다. 숫돌에 시카를 계속해 갈면 면이 파여 바르게 갈지 못합니다. 이때 다이아몬드 숫돌로 파여진 숫돌을 평평하게 가는 것을 맨나오시라 말합니다. 네이버에서 미즈나오시를 검색하면 이렇게 물청소 이미지들이 뜹니다만 정작 야구자판에서 미즈나오시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청소와 같은 이미지들은 뜨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만들어 쓰는 일본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군대 용어로 이 물청소를 미싱, 미싱질, 미싱하우스 등으로 와전되어 쓰이기도 했다니 더욱 황당하군요. 건설 현장에서도 나오시 연관어가 있습니다. 대나오시, 손질, 재손질을 말하고요. 야리나오시, 다시 하기, 고쳐하기. 무라나오시는 미장이나 도장공사 등에서 고름질, 얼룩손질을 의미합니다. 야구자판에서 오나오시로도 같은 이미지들이 뜨는군요. 일본어에서 오는 미화어로 쓰이는 접두어인데 고치다라는 뜻의 나오시에 오가 붙어 뜻밖이네요.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직의 후는 고치다라는 뜻의 동사 나오스이며 음은 족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곧을 직이며 직선에 쓰입니다. 같은 음 비슷한 뜻의 나오스가 있습니다. 치의 후는 고치다라는 뜻의 타동사 나오스, 낫다라는 뜻의 자동사 나오루이며 음은 지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다스릴 치이며 치료에 쓰입니다. 예문으로 암을 고친 사람을 듭니다. 이제 나오시는 고침, 수선, 수리, 정정, 교정 등 많은 뜻 중에서 경우에 맞게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5번째 시간으로 나오시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6번째 시간으로 꼬붕이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꼬붕을 검색하면 간단하게 부하라고 설명합니다. 꼬붕을 이미지로 검색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많이 뜨는군요. 일본 백과에서 꼬붕으로 검색하면 첫 번째, 친자식은 아니나 약속 등에 의해 자식으로 취급되는 자, 자식 노릇, 의붓 아들, 양자. 먼저 이런 뜻이 있으나 우리는 이런 의미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랫사람, 두목, 오야붕에 따르는 부하. 이렇듯 야쿠자나 폭력단 등의 부하를 뜻하며 우리는 주로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의 후는 자식이라는 뜻의 명사 코이며 음은 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아들 자이며 자식에 쓰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여성의 이름에도 참 많이 쓰는 코입니다. 분의 후는 나누다, 알다 라는 뜻의 동사 왁게루, 왁가루이며 음은 훈, 분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나눌 분으로 분리 또는 꼬붕에서와 같이
신분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꼬붕의 반대어 오야붕을 검색하면 첫 번째 협객, 노름꾼 등의 무리에서 우두머리로 받드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오야붕, 꼬붕의 잔을 나누다를 듭니다. 이렇듯 오야붕이란 말은 야쿠자나 폭력단 등의 우두머리를 뜻하죠. 두 번째, 일부러 부모라 정해놓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으나 우리는 이런 의미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 꼬붕이란 말은 선택의 여지 없이 부하, 수하 아니면 속어, 똘마니 등으로라도 바꾸어 쓰고 반대어 오야붕은 우두머리, 두목, 왕총, 대가리 등으로라도 바꾸어 쓰고 오야붕, 꼬붕이란 말은 더 이상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야붕, 꼬붕이라 하면 야쿠자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야쿠자의 어원이 흥미롭습니다. 어원은 산마이라는 카보 도박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정설로 되어 있음. 산마이는 손에 든 석장의 폐 합계가 10 또는 20이 되면 무득점이 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통을 뜻하는 말이겠죠. 8, 9, 3의 조합은 20이 되기 때문에 무득점의 조합을 야쿠자라고 하였음. 이것이 와전되어 야쿠자는 쓸모없는 것이나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건달이나 노름꾼 등 불성실한 자, 폭력단원 등을 야쿠자라고 부르게 되었음. 이렇게 풀이합니다. 저도 옛날 치코땡에서 삼팡구 짓고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이것이 야쿠자의 어원이라 해서 한번 웃어봅니다. 오야코는 부모와 자식을 말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레시피에 덮밥, 돈부리가 있죠. 오야코동은 오야코 돈부리의 줄임말이며 오야를 뜻하는 닭고기와 코를 뜻하는 달걀로 만든 인기 만점의 덮밥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어미 새끼를 뜻하겠죠.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6번째 시간으로 꼬붕이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7번째 시간으로 오롯이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부터 한번 풀어봐야겠습니다. 하의 후는 아래라는 뜻의 명사 시다, 시모이며 내리다라는 뜻의 동사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예문으로 정리해보면 사계루, 타동사로 가격을 내리다, 사가루, 자동사로 기온이 내려가다, 구다루, 자동사로 산길을 내려가다, 쿠다스, 타동사로 판단을 내리다, 쿠다사루, 타동사로 사인을 해주시다, 오리루, 자동사로 버스에서 내리다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로스란 뜻도 더해집니다. 일본 백과에서 동사 오로스의 명사형 오롯이를 검색하면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생활에 연관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내리는 것, 아래로 옮기는 것, 예문으로 눈 쓸어내림을 듭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무, 와사비 등을 잘게 부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알려진 오롯이를 말하며 야구자판에서 오롯이로 검색하면 다이콘 오롯이, 무 오롯이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오롯이 소바, 오롯이 우동, 오롯이 카츠, 오롯이 햄버거 등에 쓰이는 풍미를 위한 중요한 식재의 하나인 무즙을 말합니다. 무 외에도 와사비, 생강, 마늘 등의 야채 오롯이가 있으며 다이콘 오롯이에 당근, 고추 등의 오롯이를 섞은 것을 모미지 오롯이라 하며 모미지는 단풍이라는 뜻으로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강판, 오롯이 간의 약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채를 가는 강판을 오롯이라고 줄여 말하는군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오롯이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포를 뜬 생선 이미지들이 많이 뜨고 블로그에는
오롯이 노량진으로도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감으로 생선을 퍼떠오는 얘기들입니다. 다시 일본 백과로 돌아가 보면 네 번째, 물고기의 몸통을 중앙뼈를 따라 칼을 넣어 2개 또는 3개로 잘라내는 것,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산마이 오로시를 듭니다. 일본 백과에서 산마이 오로시를 검색하면 물고기를 요리할 때 머리를 떼내고 윗살, 아랫살 2장과 중앙뼈로 잘라내는 것, 이렇게 오로시의 기본으로 설명하며 이 밖에 전갱이, 고등어 등의 니마이 오로시, 2장 포뜨기, 가자미, 광어 등 크고 넓적한 물고기는 윗살, 아랫살 2장을 반씩 더 잘라 고마이 오로시, 5장 포뜨기, 멸치, 연어 등 작거나 살이 무른 물고기를 손질하는 다이묘 오롯이 등이 있습니다. 오롯이 기술을 익히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오롯이 칼 또한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대바로 이미지가 뜨며 오롯이 대바는 대바보조의 줄임말이며 사시미 칼과는 용도와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횟집 주방에서나 쓸 법한 전문 용어들이 일상에서도 매니아들이 많이 쓰고 있음에 놀랍니다. 다시 오롯이를 정리해 봅니다. 야채 등에 쓰이는 오롯이란 말은 다이콘 오롯이, 무즙, 가른 무, 와사비 오롯이, 와사비즙, 가른 고추냉이, 생선 등에 쓰이는 오롯이란 말은 산마이 오롯이, 석장 포뜨기, 고마이 오롯이, 5장 포뜨기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오롯이를 영어로 필렛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원은 프랑스어 해보란 뜻의 피레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7번째 시간으로 오롯이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8번째 시간으로 마도로스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마도로스를 검색하면 네덜란드어 마트로스라 명시하며 주로 외항선의 선원을 이루는 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며 마도로스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제복을 입은 선원들과 함께 음반 재킷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마도로스를 검색하면 역시 네덜란드 마트로스라 명시하며 뱃사람, 승선, 선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며 역시 음반 재킷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네덜란드를 일본에서는 오란다로 표기합니다. 결국 마도로스는 일본을 거쳐온 네덜란드어였으며 바다의 사나이를 상징하는 마도로스라는 말에는 모험, 야망, 의리, 사랑, 이별, 애환 등 인생의 폭넓은 주제들이 담겨 있어 수많은 유행가의 타이틀과 가사로 쓰였습니다. 노래 반주기에서 마도로스로 검색해 보았더니 타이틀만 10곡이 있으며 마도로스 박, 마도로스 부기, 아메리칸 마도로스 등 빅히트곡들이 포함되어 있군요. 1960년대에는 마도로스 박이라는 영화까지 등장했는데 여기에 당대의 톱스타 박노식, 이해춘 씨가 출연했으며 이분들의 2세 박준규, 이덕화 씨도 역시 배우로 활동합니다. 마도로스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었죠. 바로 파이프입니다. 마도로스 파이프를 만드는 최상의 재료는 브라이어의 뿌리라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브라이어를 검색해 보면 들장미의 일종, 브라이어, 뿌리가 단단해서 담배 파이프를 만드는 데 쓰이는 관목, 브라이어 파이프 이렇게 설명하며 일본 백과에서 검색하면 지중해 지방 원산인 철쭉과의 관목이며 뿌리는 양질의 파이프 재료가 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들장미, 찔레, 철쭉 등으로 분류되는 야생식물의 뿌리를 네덜란드어로 마트로스라 하며 이것으로 만든 최상급의 마트로스 파이프를
선원들이 즐겨 사용한다고 해서 마트로스가 선원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인 것이라 합니다. 16세기 후반에 개항된 일본으로 들어온 마트로스는 마도로스로 음이 바뀌어 우리에게 유입된 것입니다. 마도로스의 연관어에는 마도로스 파이프 외에도 마도로스 햇, 마도로스 포즈 등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마도로스 파이프를 빨뿌리라 말했고 할아버지 담배 때는 곰방대라 말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웃어봅니다. 물론 영어 사전에는 마트로스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일본을 거쳐온 네덜란드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엑기스는 진액, 가라스는 유리, 가랑은 수도꼭지, 깡은 캔, 곡부는 컵, 고무는 검, 비루는 비어, 뽐뿌는 펌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8번째 시간으로 마도로스란 말을 한번 부숴보려고 했습니다만 마도로스란 말을 이제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덜란드어란 어원만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9번째 시간으로 고메타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는 영어라고 하더라도 코란 글자 한자를 우리말로 제대로 바꾸지 못해 아직도 네이버에서 고메타, 고메다로 이미지가 검색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본 백과에서 고메타로 검색하면 전기, 수도 등의 공급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계량기와 달리 임대 빌딩, 아파트, 기숙사 등에서 관리자와 입주자와의 사이에서 전기, 수도 요금의 배분에 사용되는 계량기임. 이들 고메타는 계량법에서 검정 유효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미검정품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요금정산에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도 고메타로 이미지가 검색되며 작을소 한자의 고메타로도 이미지가 검색됩니다. 새끼라는 뜻의 고와 작다라는 뜻의 고가 훈이 같아 이렇게 혼용하는 듯 합니다. 고메타의 상대어는 오야미터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오야메타로 검색하면 전력회사나 수도국 등의 공급사업자가 요금 청구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미터를 오야메타라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친의 후는 부모라는 뜻의 명사 오야, 친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시타시이며 음은 싱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친할 친이며 친절에 쓰입니다. 자의 후는 새끼라는 뜻의 명사 고이며 음은 시, 스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아들 자이며 자녀에 쓰입니다. 오야꼬는 사람에게는 부모 자식이 되고 짐승에게는 어미 새끼가 되겠죠. 일본 백과에서 오야꼬를 검색하면 이런 뜻 외에 오야꼬 돈부리의 약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때의 오야는 닭을 말하고 코는 병아리가 아니라 달걀을 말하며 결국 닭고기와 달걀을 함께 올려놓은 덮밥이라고 하니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고메타, 오야메타를 자계량기, 모계량기라고도 표현하는군요. 이제 고메타는 자계량기, 부계량기, 개별계량기, 새끼계량기 아니면 영어 서브미터로라도 오야미터는 모계량기, 주계량기 아니면 영어 메인미터, 마스터미터 등으로라도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9번째 시간으로 고메타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60번째 시간으로 하바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하바로 검색하면 첫 번째
물건의 가로로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 또는 장방형의 짧은 쪽 변의 길이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폭넓은 어깨, 책상의 너비, 도로의 너비 등을 듭니다. 이 밖에도 많은 뜻이 있으나 우리는 주로 첫 번째 뜻으로 말했었죠. 일상에서는 특히 봉제 분야에서 많이 썼던 말입니다. 소대하바, 소매에서 넓은 부분의 폭, 가타하바, 어깨통, 세하바, 등너비, 인쇄제본에서는 책 등의 두께를 가리키는군요.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폭의 후는 너비라는 뜻의 명사 하바이며 음은 흑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폭이며 노폭에 쓰입니다. 폭 한자의 부수자는 수건건이며 훈으로는 잘 읽히지 않으며 음은 킨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수건건이며 두건에 쓰입니다. 그런데 이 킨이 하바의 약자로도 쓰입니다. 건축 용어에 하바끼란 말이 있습니다. 거실 바닥과 벽 사이 등에 설치하는 걸레바지를 말하며 이 말에는 습관적으로 긴 약자를 씁니다. 이제 하바는 폭, 너비, 나비, 두께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하바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하바도비, 멀리 뛰기를 말하고요. 하바비로 우동이라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폭이라는 뜻의 하바, 넓다라는 뜻의 히로, 우동, 폭이 넓은 우동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납작 우동이라고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표현하는군요. 이 납작 우동이 군마현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치수를 일본어로 스포라 말하는데 이 말도 일상에서 참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스포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닦아싸, 닦바, 높이를 말하고요. 후까싸, 깊이, 나가싸, 길이를 말하고요. 욕고, 가로, 다대, 세로를 말하고요. 아츠미, 두께를 말하며 생소한 용어 중에 오쿠란 말이 있습니다. 오쿠유키의 줄임말이며 책장과 같은 가구 등에서 안 길이, 안 깊이를 말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60번째 시간으로 하바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6번째 시간으로 151번부터 16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4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5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4번째, 15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